2014년 3월 29일 저녁 중국 후베이성 장저우시 래너양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푸여사. 그녀가 저녁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집안 거실로 딱 들어섰을 때 그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집 식탁 쪽에 벌거벗은 알몸이 누워있는 거예요. 어머, 저게 뭐야? 여기서 무서운 건 이 몸에 머리가 없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놀란 그녀는요, 바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상황에서 그녀는 알게 됐어요. 이거 남편 아니야? 그녀는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 도와달라고 소리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이 소리에 주위 이웃들이 그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요, 이 집에 이 부부만 살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푸여사, 그리고 남편, 그리고 아들 부부가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 아들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없어. 어디 갔어? 이웃들은요, 이 집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안 보여. 살해된 남편과 실종된 아들, 바로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피해자의 남편은요, 머리를 참수당한 것뿐만이 아닌 생식기, 소중이 마저 잘려져 있었어요. 시신 주위엔 엄청나게 많은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요, 머리와 지금 소중이가 잘려져 있는데 집을 아무리 뒤져도 이 두 신체가 안 보여. 범죄 심리학 분석에 따르면 이 피해자의 목을 베는 행위, 범인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자신이 더 위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한다고 해요. 절대적인 권위와 통제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또한 남성의 생식기는 남자의 존엄성을 상징합니다. 범인은 그런 피해자의 생식기를 잘랐단 말이에요. 피해자를 모욕하려고. 따라서 경찰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범인, 이 남편, 이 피해자에게 큰 원한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아내 그리고 이웃들이 말하는 남편 허스찬은 되게 괴팍한 남자였어요. 이 남자와 안 싸워본 이웃들이 없을 정도. 성격도 급해, 거칠어, 조급해. 하지만 이 남자를 죽일 만큼 그와 원한이 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허스찬의 집은요, 현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민가에 있었어요. 가장 먼저 경찰은 부부가 사는 침실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뭐 특별한 점이 없어. 바로 이 아들 허삼의 방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웬걸 이 아들의 옷장에서 피 묻은 옷이 나오는 거예요. 이 피 누구 피지? 바로 DNA 검사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어라, 사망한 허스찬의 피네. 허스찬의 피가 왜 아들 옷에 이렇게 묻어 있을까? 이 아들 지금 실종된 상태인데 이게 경찰 촉이 딱 서는 거예요. 아,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 죽이고 도망갔네. 이런 경찰의 의심은 옳았습니다. 경찰은요, 바로 주위 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해요. 바로 다음날 오전 근처 도로 모두 검문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 타고 도망가는 허삼을 발견해요. 그는요, 필사적으로 도망가려고 길가에 연못까지 뛰어듭니다. 그런데 경찰도 만만치 않거든. 연못까지 같이 뛰어들어가지고 결론은 체포해요. 그렇게 신문을 시작하게 되는데, 아들, 왜 네 아버지를 그렇게 참혹하게 죽인 거야? 이 말에 아들은요, 딱 한마디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새끼는 죽을만 했어요. 와, 도대체 이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경찰의 설득 끝에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한 허삼.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허스찬? 그 새끼 아주 못된 새끼였어요. 그 새끼는 아버지도 아니야. 우리 집은요, 그놈 때문에 항상 불행했습니다. 그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 아버지는 이웃들과의 사이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 남자를 누가 좋아해? 사실 우리 엄마 푸여사 만나기 전에 이놈 다른 여자랑 결혼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놈이 맨날 때리지 욕하지 어떻게 같이 삽니까? 그러니까 참다 이 첫 번째 아내 이혼한 거예요. 그 후에 중매인의 주선으로 만나게 된 사람이 우리 엄마 푸여사였습니다. 둘이 맨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이놈이요, 아주 훌륭한 연기를 했어요. 욕 하나 못하는 척, 폭력 하나 못 쓰는 척. 이거에 속아 푸여사가 이놈과 결혼. 얼마 안 가 날 낳은 거예요. 날 낳은 후 이놈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불같은 성깔. 뭔가 거슬린다? 바로 그냥 아내한테 손찌검을. 어린 아들한테는 안 했을까요? 아니, 나한테는 아내나 아들 둘 다 만만한데. 이 아들인 허산 말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매일같이 아버지에게 맞으면서 컸다고. 아버지 때문에 내 성격이 내성적이 됐고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이런 성격으로 학교를 갔어요. 친구는 잘 사귀었겠어요? 매사에 주눅 들어있는데 친구도 못 사귀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집안에선 아버지가 날뛰고 이거 어린 아들이 어떻게 견딥니까? 점점 이 아들 성격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가장 슬픈 건요. 한번 아버지가 자기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자기를 막 때리면서 난 네가 싫어. 난 네가 너무 싫어. 넌 그냥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라고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가슴에 빗으로 꽂힌 겁니다. 제 아버지는 걸핏하면 사람을 때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욱하는 개 같은 성격. 그런데 여기서 팩트는 그의 아들이 허삼이에요. 그의 이런 개 같은 성격을 어릴 때부터 봐왔던 아들. 자기도 모르게 너무너무 싫었던 아버지의 성격을 많이 닮아 있어. 이 아들 또한 생활하면서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생기면 이게 화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빠처럼 주먹으로 벽을 치고 주먹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 허사는 샤오홍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결혼하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어머니와 아내를 데리고 밖에 나가 살려고 했는데 웬걸? 이걸 아버지가 막아선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내가 죽은 후에나 데리고 나가라고. 절대 못 나간다고. 누구 마음대로 분가야? 이런 상황에 이 아들, 원래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로막아 버리니까 그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죽은 후에나 분가하라고? 그럼 죽여버리면 되는 건가? 이런 상황에서 아들 허삼, 그의 가슴을 무너지게 하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하는 말, 네 아내 샤오옹과 나 불륜 사이라고. 내 아내와 내 아버지가 같이 잤다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네 와이프가 너 말고 아버지인 나를 더 사랑한대. 와, 이게 무슨 역겨운 말입니까? 신혼부부였어요. 내 아내가 아버지랑 뭐래? 이건 안 뒤집어지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 아들이 맹세한 거예요. 저놈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내 저놈을 조만간 없애버리겠다고. 여기서 허산이 예상하지 못한 건 그 기회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찾아왔다는 것. 3월 29일 사건 당일 저녁 밥을 먹은 후에 어머니 푸여사가 나 산책 다녀올게. 푸여사가 나가자마자 이 아버지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들을 붙잡고 욕을 아들을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의 이유 없는 비난에 허사는 화가 났어요. 내가 무슨 샌드백이야? 아들의 아내, 며느리 건드린 놈이 뭘 잘했다고 나한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 아들 여기서 아버지와 맞선 거예요. 쪽팔린 자라. 다툼 후 거실 식탁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화가 나있던 허사는 생각했습니다. 와, 저 새끼가 내 아내랑 뭐래? 오늘이 그날이다. 바로 주방으로 가서 칼을 꺼낸 거예요. 망설임 없이 아버지에게 달려가 목을 콱 찔러버린 겁니다. 아버지는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본 후 허사는 두려움? 아니, 속이 시원했대요. 죽은 걸 본 이후에도 내 화가 안 풀려. 이미 죽어있는 아버지의 머리까지 잘라내고 너 이것도 잘못 놀렸으니 잘라버려. 아버지를 모욕하기 위해 아버지의 옷을 다 벗기고 소중이까지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머리와 생식기를 정화조에 갖다 버려버린 겁니다. 그 후에 그는 서둘러 아버지의 피가 묻은 셔츠를 벗어 옷장에 숨겨놓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쳐요. 자, 여기까지가 허산의 진술이에요. 경찰은요,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랬습니다. 아니,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불륜을? 그걸 안 아들이 열받아서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늘상 이어져 오던 폭력과 욕설까지. 이거는 죽인 놈도 잘못이지만
죽은 놈도 잘한 건 없죠. 사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사망한 허수찬의 아내 푸여사를 찾아가요. 아니, 아들 말로는 아버지가 며느리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래서 죽인 거라는데 맞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내 푸여사 엄청 놀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소리 하냐고, 전혀 그런 거 없었다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니야, 아들 네가 틀렸어, 네가 오해한 거라고, 그런 거 없어. 이 말에 경찰은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엄마 푸여사가 진짜 모르는 거일 수도 있고, 엄마가 이게 어쨌든 쪽팔린 일이니까 알면서도 거짓말 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경찰 이 부분 조사 들어갑니다. 결과는 이 아버지 허수찬 개쓰레기 새끼인 건 맞아요. 심심하면 아내, 아들을 그렇게 때려왔어. 상습 가정폭력범. 이를 목격한 이웃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 조사해 봤을 때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불륜 아닌 거예요. 깨끗해. 그냥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야. 즉 모든 게 허삼, 본인의 추측, 상상이었던 거예요. 이 아내 샤옹은요 엄청 억울했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그런 더러운 짓거리 하냐고. 오히려 이 아내 그리고 엄마, 이웃들까지 모두 이 아들 허삼이 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건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 모든 사실을 전해 들은 허삼, 그는요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대요. 이 사건은요 실제 너무 충격이어서 경찰이 허삼 정신치료를 함께 하기로 했다, 여기까지만 최종 발표하고 더 이상 공개하지 않았어요. 비공개 진행. 그래서 몇 년형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이 아버지 허수찬 가정폭력범으로 나쁜 놈은 맞았지만 며느리와의 불륜은 아들의 환상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이런 환상 또한 아버지의 오래 지속된 욕설과 폭력으로 인한 정신병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 아버지가 자초한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